영국 요크셔의 황야. 사계절 내내 사르르듯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나무들조차 바람에 굴복해 한쪽으로 뒤틀려 자라는 그곳. 안개가 지면을 삼키고 거친 가시덤불만이 발목을 잡는 황량한 들판 위,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저택워더링 하이츠가 서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언덕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지독한 복수와 죽음을 넘어 유령이 되어서라도 서로를 갈구했던 기괴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택의 주인 언쇼는 리버풀의 거친 거리에서 짐승처럼 떠돌던 검은 머리의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오직 아들의 이름이었던 히스클리프로 불리게 된 소년. 하지만 주인 아들 힌들리에게 이 소년은 침입자일 뿐이었습니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없을 때면 히스클리프를 마구간으로 내몰고 짐승처럼 학대했죠. 하지만 이 지옥 속에서 히스클리프를 일으켜 세운 유일한 존재는 딸 캐서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힌들리의 눈을 피해 안개 자욱한 요크셔 황야에서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문명의 규칙이 닿지 않는 거칠고 파괴적인 자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하나의 영혼이 됩니다. 남녀의 사랑을 넘어선 원시적 결합. 히스클리프의 등에 남은 채찍 자국은 곧 캐서린의 심리적 상처가 되어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립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언쇼가 죽자 가문의 주인이 된 아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마구간으로 내쫓고 하인 취급을 하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안락한 거실을 버리고 마구간으로 내려가 히스클리프와 함께 벌을 받고 공부하며 그와의 결속을 지키려 애씁니다.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이 오히려 두 사람을 강력한 생존 공동체로 묶어버린 것이죠. 히스클리프의 몸에 남은 채찍 자국은 곧 캐서린의 심장에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저택.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에서 5주간 머물며 숙녀의 예법을 배우게 된 캐서린은 깨끗하고 우아한 문명의 맛을 알게 됩니다. 돌아온 캐서린은 더 이상 예전의 야생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캐서린과 여전히 더럽고 거친 히스클리프 사이에는 계급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생겨납니다. 히스클리프는 마구간에서 썩어가며 캐서린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느껴 깊은 열등감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캐서린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세련된 신사 에드거 린튼의 세계에 매료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캐서린은 하녀 넬리에게 고백합니다.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지금 그와 결혼하는 건 나의 급을 낮추는 일이야. 이 말만 듣고 절망한 히스클리프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못한 뒷문장이 있었죠. 내 영혼은 곧 그 사람이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의 것과 내 것은 같아. 결국 한 줄의 오해가 요크셔의 전역을 뒤덮을 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3년 후 막대한 불을 쌓고 신사가 되어 돌아온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준비하고 타락한 오빠 힌들리를 도박으로 파멸시켜 저택을 뺏고 원수로 여기는 케이시의 남편인 에드거 린튼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합니다. 온실 속 화초 같던 이사벨라는 그의 위태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지만 그것은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자신을 아프게 하려 무고한 이사벨라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분신인 히스클리프를 이사벨라에게 한 뼘도 내어주기 싫은 독점욕에 괴로워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정신적 분열과 스트레스는 결국 캐서린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가게 되고 결국 캐서린은 딸을 낳다 사망하고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며 절규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 유령이 되어서라도 나를 찾아와.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캐서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의 아들 린튼을 임신하자 히스클리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가야만 자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런던으로 피신해서 아들인 린튼을 낳았습니다. 린튼은 외모는 수려했지만 매우 약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가 죽자 히스클리프는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린튼 가문의 재산인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를 빼앗기 위해 린튼을 에드거의 딸 캐시와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어머니 캐서린을 쏙 빼닮아 밝고 순수하게 자랐던 캐시는 히스클리프의 함정에 빠져 납치되듯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직후 아버지 에드거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린튼마저 세상을 떠나자 히스클리프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캐시의 모든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녀를 워더링 하이츠의 하녀처럼 부리며 구박했고 밝았던 소녀 캐시는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여인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 음침한 저택에도 새로운 싹이 틉니다. 모든 것이 히스클리프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복수의 사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그곳에는 힌들리의 아들이자 히스클리프에 의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거친 머슴처럼 살고 있던 헤어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멸하던 캐시와 헤어튼은 점차 서로의 처지에 동질감을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캐시는 헤어튼에게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야성적 결속이 복수가 아닌 치유와 성장의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던 히스클리프는 마침내 복수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과거 자신과 캐서린의 모습을 떠올리며 복수의 의지를 상실한 그는 식사를 거부한 채 환영 속에서 캐서린의 이름을 부르다 기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워더링 하이츠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캐시와 헤어튼은 결혼을 약속하고 안개 낀 저택을 떠나 밝은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요크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거친 들판 위에 한 남자와 여자의 영혼이 손을 잡고 영원히 헤매고 있다고 말이죠.